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잠깐씩 이제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대선 지금 진행 과정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을 보니까 5월 3일 날 김문수 이제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임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당헌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모든 당무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당무를 갖다가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몇몇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스운 일이죠. 소위 정당이라는 데서 제일 처음에 10몇 명에서 8명 추려지고, 또 경선을 통해 가지고 4명 추려주고, 그 다음에 2명이 올라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당원들의 의사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지금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빨리빨리 결정해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잡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좀 깔아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제동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참 진실이 아니길 바라겠지만은 내각 책임제를 지금 운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임기가 5년인데 3년으로 제한을 하고 그 안에 그 헌법을 개정하고 해가지고 3년 안에 총선하고 같이 치르겠다. 그게 이제 가끔씩은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국력이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총선하고 대선하고 같이 치르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정말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든지 잘못을 하면 그때그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게 만약 그게 1년에 한 번이라 그러면 너무 그게 국민들의 어떤 주권 행사를 갖다 제한시킨 게 아니냐.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하는 기관은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아닌 그러한 제도, 비례대표제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좀 여러 번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또 이런 사람들한테 좀 권한을 갖다가 과도하게 행사하는 그런 걸 줄 수 있는, 그걸 주는 것 같아. 비례대표죠. 정상적으로 각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또 직능을 갖다가 대변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은 너무 이제 정보도 공개되어 있고 국민들의 어떤 지적 수준도 굉장히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례대표는 폐지를 하고, 그리고 내각 책임제가 나오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원들끼리 대통령이 없고 절대 권력자가 없고 이런 생각하는데, 실은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이 근래 2번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오히려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그런 당들에서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내각 책임자가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유가 있고 굉장히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외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대통령이나 내각 책임자나.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새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이런 모든 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딱 1년이었습니까? 60년대에 한번 내각 책임제를 했다가 1년 만에
봤죠. 그 혼란스러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국가 운영에 그 참 구멍이 뚫려가지고 국가 안보라든가 특히나 뭐 간첩죄, 대공 문제 이런 부분에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각 책임자가 돼보세요. 우리나라 같은데 대통령제가 되는데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번잡스러운데 내각 책임자가 되면은 1년에 몇 번씩 총리를 선출할, 더구나 자기들끼리 내각 책임자 하면 그 당에서 다수당에서 총리를 갖다 임명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막 6개월씩 막 그 총리들 바꿔가면서 이런 모습들 이런 것 같고, 그런데 그 내각 책임제를 뭐 이제 정말로 이게 진실이 아니길 바라지만은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뭐 국가 언론들이 뭐 그걸 원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들 언론들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고 진정으로 걱정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자하고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씩 모여가지고 내각 책임자 우운하면서 그 뒤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은 갖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국가 언론들이 아니에요. 국가 운영의 해방꾼들이지. 무슨 이 사람들이 언론들이에요. 그리고 내각 책임자는 실은 이제 입헌군주 국가에서 왕이나 뭐 이렇게 군주가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는 가장 우회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적으로 실적은 아니지만 그 사람 명을 받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한다. 영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주제가 아니잖아. 입헌군주제가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내각 책임제예요? 뭐 자유롭게 여러 의견이 자유롭게 서로 뭐 상호 교환되고 막 이런 것 같지만은 실은 이합 집산이고 정말로 자기들끼리의 어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순간순간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 내각 책임자는 절대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사색 당파를 보세요.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은 조선시대 사색 당파하고 다름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제로 해가지고 대통령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만약에 내각 책임자 갖고 힘없는 총리가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국가가 운영이 되겠냐 이거지. 우리나라 같은데 지금 다 알잖아요. 휴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북에 정규군 뭐 150만인가요? 우리 50만? 200만 대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이 한반도에서 지금도 그 의견 하나 조율 못 해가지고 저렇게 국민들을 갖다 혼란스럽게 빠지는데 내각 책임자면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겠어요? 더구나 그 뒤에서 배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 언론들이라는 사람들 이리저리 휘둘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내각 책임자 얘기하면 안 되지. 다음 대통령이 좀 더 국가를 통치하기에 좀 용이하도록 물론 필요 없는 권한은 조금 좀 이렇게 내려놓고 꼭 필요한 권한은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대통령제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고 지금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로 후보로 될 가능성이 많은 또 돼야 될 것 같은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제를 선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어떤 쪽에서 정권을 잡든지 만약에 일정 기간 내에 빨리 이게 그 개헌이 된다면은 4년 중임제를 해가지고 이번 대통령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4년 후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그러나 이번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5년 단임제로 이번 대통령까지 하고 다음부터 4년 중임제로.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적으로 선거를 잘 치르고 하면은
2년 3년 만에 한 번씩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을 한번 이렇게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국력이 뭐 그만 다른데 필요 없이 소비되는 그러한 재정을 갖다가 잘 아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뭐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일정 기간 안에 투표를 한두 번씩 더 해가지고 우리 투표로서 선출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눈치도 좀 보고 국민들도 한 사람을 선출해놨는데 4년씩 너무 기는데 지루한데 그때는 한번 뭐 전부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할 수 있잖아. 만약에 제대로 그 정권을 잡는 당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은 그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건 국회의원 선거가 있든 한번 또 잘하라는 의미에서 다른 쪽으로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회가 국민들한테 있는 게 좋죠. 꼭 뭐 대선하고 총선 같이 묶어야 됩니까? 너무 획일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노역의 그 지금도 그냥 아니 본인들 대통령 못했던 것은 본인들 능력 부족이고 그러면 놓고 후배들이 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멋있게 국가를 갖다 한번 통치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고 빌어줘야지. 언제까지 뒷다리 잡아가지고 제대로 좀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자꾸 방해하고 뭐 다른 정책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능력이 안 돼갖고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도와줘가지고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동네 일 같으면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잘못하면은 우리 5천 뭐 200만입니까 300만입니까 북한은 2,500만 이 땅에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그래서 내각 책임제는 절대 안 된다. 진짜로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국가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모르게 지금은 뭐 돈이 있어가지고 혹시 외국에 일본에 미국에 다 준비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 위급한 상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참 필요한 명령을 바로 내릴 수 있는 당연히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에서는 필요하다. 이건 뭐 항해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 우회가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뭐 내각 책임제를 운운한다든가 무슨 권력을 분권 얘기를 하고 분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가지고 놀겠다는 얘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국가를 위한다면 다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점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 대통령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차례 단계를 거쳐가지고 후보로 된 김민수 후보의 어떤 내가 보니까 그 양반은 그 대통령제를 갖다 선호를 한 것 같은데 대통령제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으로 단일화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지금 야당 쪽에 그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돼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해가지고 선명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선을 치러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뭐 장난질하고 뭐 그 내각 책임제 운운하고 권력 분점 운운하고 해갖고 책임을 안 지거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책임을 지고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다시는 그런 얘기들에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도록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